제가 수익화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첫 번째 체험단인 것 같아요. 이게 친구랑 같이 갔는데, 이 친구도 지금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었거든요. 그냥 라면집 가서 그냥 라면 먹었어요.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소소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화할 때 급한 것도 좋지만, 사람들한테 약간 이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하시는 것도 블로그의 참맛인데,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음식만 제공받고 사실 작성했습니다. 이런 체험단으로 저는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멸치국수 이런 거 먹으러 갔어. 여기 보시면 친구 두 명 있죠. 얘들한테 야 공짜밥 먹으러 갈래? 하고 밑에 보시면은 뭐 국수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이 당시에는 제가 또 브랜딩 한답시고 이렇게 항상 오리를 들고 가서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이 친구들도 인플루언서 다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베개 옆에 있는 오리는 이때 아마 피부 관리 받으러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다양한 제품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도 블로그 수익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제품을 제공받고 단점, 장점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화를 원하시는 분들 블로그에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으나 뭔가 무조건 좋다라고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받았는데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적어달래. 아, 아니야. 난 솔직해야게. 맛없다고 써버리는 거지. 그러고 이제 뭐 나는 나에서 딱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저는 13년 동안 수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받고 수익을 하시려면 광고주 친화적으로 바뀌셔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블로그는 사실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이 정보를 고지고대로 일단 믿지 않아요. 애초에 광고인 걸 알고 보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받았을 때 광고주 친화적으로 적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게 뭐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멍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화를 한다고 하시면 광고 친화적으로 광고주한테 원하는 글을 작성해주는 게 수익화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반감이 많이 들어요. 특히 맛집 갔는데 맛 없는데 진짜 내가 이거 맛있다고 적어줘야 되나? 사람들이 보고 가서 맛 없다고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럴 때는 뭐 친절하셨다. 아니면 뭐 플레이팅이 예뻤다라는 식으로 장점을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보통 체험단입문 할 때 미용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염색도 하고 머리도 받고 좋았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블로그 할 때 나 그래도 미용실, 맛집 정도는 블로그를 가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것들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면은, 에이,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뭐, 네가 오래 했으니까 됐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침 제가 옛날에 썼던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썼던 글들을 바탕으로 성장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에 애드포스트 금액이 너무 낮은 거야. 어떻게 애드포스트 금액을 늘리나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애드포스트를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도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애드포스트 금액 인증을 할 건데, 그때만 해도 저도 되게 약간 많이 수익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도 전업 블로그 하고 싶은데 이 소득으로 하긴 되게 애매하고 그렇게 많이 좀 방황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보고 다녔죠. 전업 블로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 다음날에 또 글 올렸어요. 작년에는 수익이 정말 안 나가지고 일도 못 그만두겠고 그런데 에드포스트 수익도 잘 나오고 전업 블로그 하면서 이제 어떻게 수익을 늘려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알려줬지.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화가 많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푸는 것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전업 블로거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랑 보통 직장 월급이 한 1.5배 정도 됐을 때 저는 전향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블로그 수익할 때는 광고주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게 이 플랫폼이 특이한 게 광고주가 광고를 쓰는데 살짝 쩔쩔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면 떠오르는 게 여기 노란 머리, 오리, 그리고 사진 겁나 못 찍는 애. 요 세 개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브랜딩에 제가 써먹었죠. 브랜딩이 제일 중요한 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건데
나는 사진을 못 찍는데 이런 게 진솔한 리뷰입니다, 광고주님. 진솔하게 씁니다. 라는 걸로 지금 승화를 했고, 그리고 편하게 찍는 게 약간 캐릭터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광고로 태클 잘 안 걸긴 하는데요. 저도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는 다르게 똥손에서 금손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사진을 잘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진을 잘 찍으셔야 수익화를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걸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그리고 아까 게시글에서 한 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막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키워드 한 50개 먹으면 한 4, 500만 원 벌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나도 너무너무 힘들다. 키워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방문자 10,000명 도대체 어떻게 가나요?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품질 문턱까지 갔다 왔었는데, 다 같은 고민을 해요. 예.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런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명에 막혀 있다, 뭐 100명에 막혀 있다 하시더라도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제대로 하시면은 다 뚫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가져왔고요.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2020년 12월 31일 전업 블로거 선언했습니다. 그 블로그만으로 이전 직장 수입에 거의 근접했어요.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옆에는 15,000명 달성해서 글이 계속 떨어지고 누락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좀 계속 막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블로그로 1.5배, 직장인 1.5배 이야기를 한 게 딱 직장 수입에 근접했을 때 하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실 거라면 1.5배 정도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2020년 12월에 1만 불을 찍었는데 한 달 뒤에 2만 불 찍습니다. 성장 공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2만 불 됐다. 이게 지수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슈성 글들을 써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블로그는 분기마다 박스가 뚫려요. 그러니까 분기가 뭐 3월, 6월, 9월, 12월인데 이 분기 동안 열심히 했을 때 구간이 열리고 분기 동안 열심히 했을 때 구간이 열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기가 바뀐다고 바로 느는 게 아니고 분기가 있고 좀 지나고 늘리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던 거고요. 전업 블로그 되니까 열심히 쓰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기간에 그냥 항상 열심히 하면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약간 울먹울먹 하는데, 그러니까 분기 개념을 이해하시고, 박스 개념이 뭐냐면, 하나의 글이 뜨면 하나의 글이 떨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현타 오고, 나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데, 그러니까 분기에 집중하셔서 하셔야 블로그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35,000명을 찍었죠. 이제 이런 거는 이슈성 블로그로 온 건데, 이렇게 방문자가 이 정도면 돈을 얼마 버냐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방문자는요, 10,000명이랑 10만 명이랑 비교했을 때 애드포스트 차이는 있는데 그런 원고료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원고료랑 제가 받는 원고료랑 제가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장기적인 목표를 하나 잡아야 된다면 10,000불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거라면 무조건 광고주 입장을 생각하자. 광고주가 찾고 있는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솔직해야겠어. 여기는 맛이 없어. 라고 적어주는 거는 소비자 친화적인 블로그죠. 블로그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방문자는 소비자거든요. 광고주한테 친숙해야 광고주가 계속 들어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글 쓰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느낀다면 물론 뭐 방문자나 이웃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좋은 효과 못 본다 생각해요. 솔직히 내 글 보시는 분이 나를 인식하는 케이스는 1% 미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고요. 광고주가 찾고 싶은 블로그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셔야 돈을 벌어요. 막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얼굴 공개하는 블로그를 선호한다. 너무 명확하죠. 얼굴 공개하는 게 신뢰도가 가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반응이 좋은 블로그, 그래서 댓글이 많이 쌓여있는 블로그를 광고주가 선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잘 찍는 블로그를 광고주가 선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뢰가 왔는데 하루 만에 해주는 거야. 이제 저가 아는 동생인데 그 친구가 약간 일이 뒤에 밀려 있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친구는 일을 받고 보통 하루 만에 쳐내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별표를 쳐놔. 급한 건은 얘한테 보내야겠다. 는 그걸 계속 받는 거야, 급건을.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되니까 내 캐릭터를 광고주한테 어떻게 입혀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블로그 랭킹 한 15위쯤 됐을 때 제 앞에 있는 모든 블로거들이 여자더라고요. 그럼 내가 남자 1등이잖아. 남자 뷰티 블로거 1위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남자 화장품들이 저한테 광고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분들이 많이 약간 본인을 막 이렇게 낮춰서 평가하시죠. 예를 들면, 나 방문자 1000명밖에 안 오는데? 근데 그거는 블로거끼리의 입장이고, 광고주한테는 1000명 충분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블로거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따지지 말고,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돈을 버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 블로그 스킨. 제가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전업을 하고 스킨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노란색 스킨이긴 했는데, 이때 스킨 바꾸고, 그전에는 그냥 오리가 막 한 3개 정도 떠다녔어요. 그러고 화장품 덕후 쭈이덕이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국가 자격증 강의를 하기도 했고, 국가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화장품 전문가 쭈이덕으로 이제 브랜딩을 시도했죠. 그렇게 하니까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첫 화면에 얘가 누군지 알게. 어차피 광고주는 날 보면은 몰라요. 지금 제가 뭐 그나마 브랜딩이 된 상태라고 해도 저는 포지션이 명확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날 몰라. 그러면 딱 첫 페이지에 보이는 걸 일시켜야 돼요.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있고 어떤 걸 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보여줘야지 광고주가 딱 PC 맞으면 딱 찍는 거잖아요. 보통 광고주는 어떻게 검색을 해요? 내가 만약에 선크림을 팔 거야, 선크림. 선크림 팔 거면 선크림 검색해서 뜨는 애한테 들어가서 광고를 맡겨요. 근데 계속 뭐 화장품 잘 쓰는 법, 아니면 내가 뭐 하는 루틴, 이렇게 막 이런 것만 쓰고 있어. 광고주가 검색해서 들어오는 키워드들을 하나씩 먹어가야 장기적으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막 진짜 내 이야기 쓰고 있고 아무도 검색 안 하는 거 쓰고 그냥 단순하게 뭐 내일 태풍이 온다 내일 태풍 오는 경로 이런 거 쓰고 있으니까 광고주가 안 붙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거에 더해서 저랑 관련 있는 브랜드들한테 거의 매일 제안서를 돌려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필요할 때 나한테 광고를 맡겨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안서를 돌리라고 말씀드리고 제안서 양식도 공유를 드려. 저 블로그에다가 제안서 치시면 제가 어떤 양식 쓰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실행하시는 분들은 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1% 미만인 거예요. 제가 항상 제안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광고주 친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광고주를 설득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셔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분들 중에 적어도 제 주변에 돈 못 버는 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 없을 거야. 뭐 저한테 제안 주잖아요. 근데 부장님 저번엔 차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승진하셨네요. 축하합니다 하고 막 커피 보내고 막 그러는 거야. 허허 쭈리덕이 이 자식 약간 부침성 있네. 이렇게 되시면서 나중에 광고 들어와도 저를 우선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첫 번째 저는 뷰티만 하다가 수익화를 위해서 카테고리를 넓혔어요. 뷰티에서 패션으로. 이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옷을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패션을 받으려고 노력했고요. 그거 덕분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디스커버리, 뉴발란스, 노스페이스,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항상 시즌마다 연락을 해서 저는 지금 몇 년째 화장품이랑 옷을 안 사요. 그냥 다 주거든요. 신상으로. 그래서 카테고리를 넓히면 뭐다? 그만큼 광고주가 늘어나겠죠. 모든 건 이제 광고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넓히고 하면서 이제 대박글이 터집니다. 글 하나에 여기 지금 한 140만 명 될 텐데 글 하나에 140만 명이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글 하나로 가장 수익을 많이 낸 게 이제 1억 넘는 매출을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저격해서 3억 가까운 매출 타격을 준 적도 있고요. 블로그 글 하나의 파급력을 많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매출 몇 천만 원씩 늘리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최근에 썼던 글은 그쪽 브랜드에서 저한테 연락 주셨는데, 뭐, 전환율이 20%가 넘고, 글 하나에 뭐 천만 원 매출 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유를 하셔야 내가 광고주한테 돈을 더 많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블로거들이 뭐 광고비를 받는 경우에도 5만 원, 10만 원 받으면서 이걸 30개를 받아야지 300만 원을 버는데 하루에 하나가 안 들어오니까 전업하기 되게 애매하고 하는데 결국 본인 몸값은 본인이 올리는 거예요. 나 여기 브랜드랑 해서 매출 1,000만 원 냈어. 나한테 50만 원 줘. 광고주와 직접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1년 뷰티 인플루언서 방문자 1위 잠깐 찍고 또 방문자 1위였는데 이때 또 순위는 보면 24위죠. 근데 이제 사람들 또 광고주는 어필하는 거죠. 지금 뷰티 블로그 1위 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방문자 1위야. 사실은 전화를 하루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잡아내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보통 나를 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강점을 정리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제안서를 드릴 때는 저는 남자 뷰티 블로그고 방문자 500명 와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20년 에드포스트 558만 원, 21년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22년 3,750만 원 정도, 23년은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드포스트 수익은 솔직하게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되셔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해요. 근데 에드포스트로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주변에서 1억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이고 그분들은 모르죠. 왜냐면 블로거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본인들 수익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넘버원들은 되게 조용히 물밑에서 월 몇 천만 원씩 찍으면서 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제 에드포스트 그래도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한계가 느껴서 담당자분들과 관계에 신경을 썼다는 거. 열심히 막 분석해서 보내드려. 다음엔 이렇게 하시면은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한테 또 연락 오겠죠. 그리고 저 원래 얼마 받는데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로 더 일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그냥 먼저 연락드렸어요. 니트 줄어든 옷 늘리는 법이라는 키워드가 괜찮아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브랜드에 연락을 드렸고요. 왜냐면 딱 봐도 이거 제가 잡아드리면 매출 몇백, 몇천만 원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2,000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품 옷들이 이 브랜드로 갔죠. 제가 1년 뒤에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나 수치가 좋아. 그러면은 이 브랜드한테 또 연락해요. 저번에 이만큼 많이 나왔는데 광고 한 번 더 가시죠. 이번에 2배로 주세요. 했는데 거절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주문이 밀려서 그 사람들도 효과를 느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대박 나는 케이스에 또 광고 해드리겠다. 돈 많이 주세요. 했을 때 거절하는 곳 없습니다. 통계 가지고 재차 제한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을 준다는 거. 그리고 또 월보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제일 큰 건 같은 경우에는 글 하나에 400만 원까지 제한을 받고요. 뭐 한 달 동안 유지되면 400만원씩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폼 클렌징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 주차는 A 브랜드, 두 번째 주차는 B 브랜드, 세 번째 주차는 C 브랜드, 네 번째 주차는 B 브랜드면은 키워드 하나로 100만 원 단위로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관리, 월보장 개념도 이해하시면 나중에 수익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C, 클릭당 단가 받는 거, 그리고 연결해서 들어오는 매출에 얼마를 받는 거, 블로그의 수익화 방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월보장 이야기, 뭐 25일 보장 100만 원, 그리고 노출 3일 동안 노출되면은 뭐 얼마 이런 것들. 어, 제가 글 쓰기 전 준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을 확인해서 지수를 파악해요. 뭐 요즘 무료 사이트 많잖아요. 블랙스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나보다 지수가 높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키워드마다
그 노출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인플루언서가 매니에 가 있고, 뭐 쇼핑이 먼저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뷰탭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 블럭이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글 써서 뜨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검색이 유입될 것인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마다 전문성이 따로 있다는 거. 저는 패션에 있어서는 뭐 레벨 10이고, 뷰티에 있어서는 레벨 30이고, 뭐 성분에 있어서는 레벨 20이고,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감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감을 잡기 위해서 1일 1포스팅을 하는 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 아시겠지만 제가 랭킹 1일 찍었을 때는 1일 10포스팅 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관점을 쌓기 위해서 발행량 많이 늘리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제가 안 하는 거. 저는 글 쓰고 나서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 안 합니다. 그 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 뒤에 확인 안 하고요. 댓글이랑 공감 개수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면 뭐 저품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뭐 금치거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행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자단 같은 거는, 물론 저는 피하는 방법을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완벽주의 절대 추구 안 하고요. 완벽주의 있으신 분들은 그거 버려야 블로그 잘 할 수 있습니다. 비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현재 상태까지 가기 위해 얼마나 기간과 시간이 소요되었나요?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17년 차고요. 뷰티 블로그는 13년 됐습니다. 그리고 초기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블로그 했을 때는 글 하나 쓰는데 25시간 걸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냥 학교 가기 전에 글 쓰다가 모니터 꺼놓고 아빠 컴퓨터 끄면 안 돼 하고 집에 와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써서 엄청 정성 들여서 썼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방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9분에서 12분, 많이 쓰고 30분 넘지 않습니다. 협찬글 좀 더 신경 써주긴 하고요. 계속 변화되는 네이버 로직에 있어서 이것 하나만은 바뀌지 않는다. 무엇이 있을까요? 브랜딩을 하셔서 누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이버 로직은 사실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플랫폼의 지향점은 1등 플랫폼을 따라가요. 틱톡이 1등이면은 뭐 유튜브가 뭐 쇼츠, 인스타가 릴스, 네이버가 모먼트가 생겨서 따라가는 것처럼 네이버 로직은 결국 구글 SEO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글 SEO를 공부하시면 네이버 로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 간에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놓은 거 새로운 걸로 덮으세요. 웬만하면은 그냥 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블로그가 저품질로 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새로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대부분의 경우, 98%의 경우는 그냥 하던 거 하시면 됩니다. 트렌드를 읽는 감각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트렌디한 사람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트렌디한 사람을 이웃 추가해놓고 이웃 추가창에다가 트렌디한 인간들을 딱 적어놓고 그 블로그 많이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 릴스 트렌드한 사람들 많이 보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시야에 따라서 같은 시간,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는데 느낌이 다 달라. 그냥 하하하 재밌네 하면서 과자 오죽오죽 먹으면서 먹는 사람이랑 쟤는 지금 영상 시간을 15초로 했고 뭐 배경 음악을 지금 되게 유명한 음악을 썼고 뭐 글할 때 마이크를 쓰고 있고 또 속도를 빨리 말을 했고 어떤 컨텐츠를 위주로 다루고 있네 라고 분명히 같은 15초를 소비했는데 한 명은 그냥 흘려보내고 한 명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읽는 감각은 그냥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쪼개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블로그는 통계적 귀납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보시고 그리고 추론하시고 시도해보셔야 감각이 생깁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포스팅을 많이 한다. 쭈니덕님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고 계신지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한 거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뭐 별거 없고요. 명확한 건 뭐냐면 추세를 파악했을 때 앞으로는 이런 기계들이 검색 시장을 대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검색하면은 다 좋은 내용 조합해서 나오는데 근데 대체하지 못하는 건 뭐가 있을까?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 로직도 사실은
경험 위주로 쓰는 블로그를 밀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밀어주는 카테고리가 여행입니다. 여행, 뷰티도 그냥 뷰티에 대한 정보보다는 뷰티를 실제로 사용했던 뭐 후기, 사용기, 개봉기, 뭐 그런 것들, 그런 카테고리를 위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면 광고주한테도 좋고, 그리고 바뀌는 시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험을 남기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식 포스팅 말고 블로그에 나만의 색과 페르소나를 표현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라는데, 일단은 저는 이 질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도 가장 나를 잘 아는 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랜딩 강의를 굉장히 비싼 금액을 받고 하는데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질문만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답이 계속 나와.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예요. 답은 다 나한테 있어요. 나의 매력은 뭐지? 모르겠으면 친구한테 물어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데 귀찮다고 다들 안 하잖아요. 그거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캐릭터를 기반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저는 뭐 말하는 식으로 어투를 사용한다거나 뭐 캐릭터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 같은 건 너무 좀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모르겠으면 많은 블로그를 보시고 이거 내가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걸 나한테 써보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가 매력을 느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유튜브에선 있어. 유튜브엔 있고 인스타에는 있으니까 거기서는 팬들이 많이 생기는데 블로거의 팬인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블로그를 찾으시면은 그런 블로그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글을 쭈니덕 그 스토리라고 따로 연재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글을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글 2시간 읽으시면 제 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한 5만 명이 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랜딩이 된 거예요. 그런 글들 잘 쓰시면 되시고요.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기본 공식은요. 내가 글을 쓸 거야. 예를 들어서 커피에 대한 글을 쓸 거면 커피를 검색하셔서 어떤 글이 떴는지를 보고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블로거들 특징, 그냥 나한테 내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써. 그래 놓고 안 떴으면 내 거 맨날 안 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좋은 글이라고 판단해서 뜬 글을 왜 노출이 되고 싶은데 안 읽는 거야? 먼저 읽어보셔야 되죠. 읽어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아까 말했던 그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래서 떴구나라고 명확하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출돼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지 잘하는 블로거가 됩니다. 공식은 분석입니다. 망고보드, 망고툰의 다양한 디자인 꿀팁을 제일 먼저 보는 방법.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